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수치들이 감소하고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코로나19 사망자들을 인종별로 분류해보면 라티노와 흑인들의 사망률 감소세는 좀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백신 접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발달 장애인에게 백신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미국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 다름 아닌 팬데믹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LA 카운티 코로나19 수치는 눈이 띄게 좋아졌죠?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수치들을 살펴보면 네. LA 카운티 신규 감염자는 1,869명입니다. 네. 이처럼 낮게 집계된 건 주말을 포함한 그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 동안 이뤄진 이 코로나19 검사 축소, 또 보고 지연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요. 네. 편차가 그래도 한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2,000명대로 확실히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사망자는 29명이었습니다. 1월에 200명대 기록한 것에서 거의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서 확진자 수도 그렇고 사망자 수도 그렇고 최근 급감세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다음은 입원 환자 수인데요. 역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3,092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날인 14일 일요일 3,270명에서 거의 200명 가까이 많이 내려갔고요. 곧 2,000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환자실 코로나19 환자도 병원 입원 코로나19 환자의 30% 정도여서 이제 900명 정도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수치가 이렇게 내려가면 정말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말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사망률에 있어서 인종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네, 지난 겨울 급증세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라티노 사망률은 여전히 매우 높다고 LA 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백인과 비교해 보면 무려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요. LA 카운티 내 라티노 평균 사망률은 지난달 1월 중순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하루 평균 라티노 인구 10만 명당 48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점 백인은 인구 10만 명당 16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3배에 달하는 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흑인들의 사망률도 라티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높은 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흑인은 1월 중순 인구 10만 명당 23명이 숨졌습니다. 라티노에 비하면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높은 편으로 평가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인들 포함한 아시안들, 이 수치도 나왔는데요. 아시아는 인구 10만 명당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16명, 아시안 20명, 흑인 23명, 그리고 라티노 48명 이런 순인데요. 네.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포레어 국장은 코로나19 사망자들을 인종별 또 민족별로 나눠봤을 때 확실한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 라티노 커뮤니티가 이번 팬데믹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버텨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근데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아무래도 그 기저질환자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 사망자로. 네네. 그런데 특히 가장 심각한 게 이 오버웨이트, 살이 너무 찐 사람들, 쪄도 너무 찐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보면은 흑인이나 라티노 커뮤니티에 이렇게 살찐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기도 해요. 네, 그렇게 네.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상황이 최악에 다다랐던 1월 중순이고 그 후에는 좀 어떤지 나왔습니까? 네, 1월 말 자료가 또 있는데요. 네. 1월 30일 기준, 그래서 그 전 14일간 자료가 있습니다. 네. 라티노는 인구 10만 명당 33명이 숨졌습니다. 아하. 같은 기간 백인과 아시아는 11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네. 흑인은 14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사망률이 많이 줄어들긴 줄었네요.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라티노와 흑인들
이들의 사망자 감소율이 좀 느리게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반면 이 기간 백인과 아시안들의 이 감소율은 그래도 빠르게 이동을 했는데요. 특히 아시안이 가장 빠른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인종별 차이가 있는 감소폭에 대해서 바바라 프레이 국장은 어떤 평가를 한 거예요? 코로나19 수치가 감소했다고 해서 다 좋게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네. 이 이슈에 대한 레이시즘도 여전히 있고 또 리소스, 그러니까 자원 부족, 그리고 불리한 고위험 같은 게 사라진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여전히 우리가 모든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불균형, 여기에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지금 그 인종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지난주 확인이 됐는데요. 코로나19 수치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 인종 간 불균형 격차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최근 발달 장애인에게 백신을 먼저 제공하자라는 요구가 좀 더 커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예전에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장애인 관련 단체가 백신 접종 우선 순위에 장애인들을 좀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그래서, 촉구한 네. 소식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AP통신이 어제 이런 요구가 단순히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점차 더 강해지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발달 장애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발달 장애인들은 면역력이 좀 약해서요. 코로나19 치명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합니다.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특히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리면 입원 치료를 받게 될 확률이 무려 5배나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목숨을 잃을 확률도 최대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해 12월 이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을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추가시켰습니다. 네,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한 사례가 보도가 됐죠. 네, 이 북가주 레드우드 시티에 거주하는 올해 25살 한 여성의 스토리입니다. 니콜 애들러란 이름의 이 여성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남들보다 더더욱 조심한다고 해요. 팬데믹 후에 사람들과 밖에 나가서 점심조차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는데 그게 이제 음식 픽업하러 갈 때 그때 네. 한 번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울하다면서 마치 삶이 멈춰버린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백신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올린 주가 있긴 합니까? 네, 찾아보니까 한 20개 주 정도가 이 장애인들을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올려놨습니다. 네. 오하이오주, 또 테네시주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미 이 발달 장애인들한테 백신을 놔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캘리포니아주는 아직까지는 아니죠. 네, 네. 언제 장애인 예방 접종을 시작할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 백신 우선 순위에 올려달라는 목소리는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냥 장애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장애명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네. 세계 다운증후군 재단의 미셸 휘트는 다운증후군처럼 구체적인 장애명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주사를 맞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을 우선순위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실제 예방 접종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저질환자가 다음 대상으로 지금 이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장애인도 함께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CDC가 2018년 12월 30일부터 지난해 10월 10일까지 1억 8천만 명 이상의 응급실 방문 환자를 분석해 보니까요. 네. 지난해 전체 약물 과다 복용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대 45%까지 늘어난 걸로 나왔습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죠. 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서
29%, 한 3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네, 지난해 3월에 셧다운이 됐었는데 그 전과 그 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네네, 이 3월 셧다운 되자 전체 응급실 방문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급감했었죠. 네, 그렇죠. 43%나 급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약물 과다 복용도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11일 사이 한 4% 정도가 줄었어요. 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다시 증가한 겁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 다른 요인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은 감소했지만 모든 약물, 특히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 찾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약물 과다 복용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2019년 5월부터 12개월 동안 전년 대비 18.2% 증가한 8만 1,000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는 발표 이후 몇 달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됩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0년 6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8%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약물 과다 복용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우선 이 정부의 관심 또 지원이 좀 덜해졌다는 게 한몫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모든 그런 관심과 지원이 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쪽에 쏠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약물 중독에 관한 관심과 지원은 좀 덜해졌고요. 이 밖에 심리적 타격도 한몫하는 걸로 분석되는데요. 가족이나 지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이런 게 많이 우울하게 만든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겠죠. 네. 뿐만 아니라 팬데믹 기간, 실업이나 격리 이런 후유증도 상당하고요. 이런 게 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어졌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네. 이에 더해 이 대면 치료가 좀 줄어든 것도 한 영향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